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교정이야기 교정전문의 박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아에서 사용하는 악궁 확장 장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될 때 유치가 한두 개 빠지고 영구치가 앞니로 교환될 때쯤 보호자분들이 아이들과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아이 영구치 나올 자리가 모자라다고 했어요. 구강 검진했더니 교정치과에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했어요 하면서 내원하시는데요. 무턱이라든지 이가 거꾸로 물리는 주걱턱이라든지 하는 골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악궁 확장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치가 나오고 치아를 살펴보면 유치의 경우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들에 따라서 유치가 다 나왔을 때 유치가 촘촘하게 아주 예쁘고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영구치 나올 자리가 모자라게 되는데요. 여기 모식도를 보시면 유치 하방에 있는 영구치는 유치에 비해서 사이즈가 큽니다. 따라서 유치가 예쁘고 가지런하게 나왔다면 영구치 맹출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악궁 확장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구치 맹출 공간이 부족한 모든 소아에서 악궁 확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턱이나 주걱턱과 같은 전후방적인 골격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골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영구치 나올 공간이 아주 많이 모자라서 추후에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가 예상이 될 때에는 처음부터 악궁 확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영구치가 다 교환되고 난 이후에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상악의 경우 좌우측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뼈가 만나는 부위를 봉합이라고 합니다. 이 봉합 부위가 어렸을 때는 성긴 구조로 복잡하지 않은 구조인데요. 성인이 되면서 점점 이 봉합 부위가 치밀해집니다. 치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점점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확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확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사용하는 간단한 장치에 비해서 점점 상악이 고라될수록 더 복잡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나중에는 스크류를 동반을 해서 확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봉합의 고라 정도가 덜 진행된 어린 나이일수록 적은 힘으로 확장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치료의 안정성 면에서도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이 확장의 경우 유리합니다. 대략적으로 앞니 첫 번째 치아가 나오고 두 번째 치아가 맹출할 때쯤 악궁 확장을 추천드리는데요. 초기 혼합 치열기, 즉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악궁 확장을 추천드립니다. 악궁 확장 장치는 입안에 붙여놓는 고정식 장치도 있고요.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식 장치도 있는데요. 고정식의 경우 입안에 24시간 붙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철식 장치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가철식 장치도 식사할 때랑 양치할 때를 빼놓고 24시간 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24시간 장치를 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장 시간은 14시간 이상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아이들이 학교도 가야 하고 학원도 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권장 시간 14시간을 다 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장치를 빼고 급식을 먹고 장치를 학교에 두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하루 종일 장치를 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양치한 이후에 장치를 끼고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쭉 이어서 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밤에는 장치를 꼭 껴주셔야 합니다. 24시간 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장치를 낀다고만 해서 악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를 보호자분께서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장치를 살펴보면 스크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스크류를 일주일에 한 번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잘 끼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 돌리기도 하고 잘 못 끼는 친구들은 열흘에 한 번 돌리기도 합니다. 장치 돌리는 법을 살펴보면 장치에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제공해드리는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키를 넣고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한 바퀴 돌린 게 되고요. 돌리고 나서 키를 제거할 때는 돌린 방향 그대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장치를 돌리고 끼지 않으면 장치는 넓어졌는데 앞궁은 넓어지지 않아서 장치가 나중에는 맞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장치를 돌린 날은 더욱 신경 써서 꾹꾹꾹 눌러서 장치를 껴주시고요. 끼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장치는 입에 넣고 사용하기 때문에 장치를 깨끗하게 세척해 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장치를 깨끗이 사용하신다고 삶는 경우가 있어요. 장치를 삶게 되면 장치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장치는 절대 삶으시면 안 됩니다. 장치를 세척할 때는 흐르는 물에 치약 없이 칫솔로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치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치약에 들어있는 마모제에 의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져 나온 장치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없이 칫솔로만 닦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찝찝하다,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약국에서 파는 폴리덴트와 같은 틀니세정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컵에 물을 담으시고 틀니세정제 하나를 넣으시면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이 컵에 앞궁 확장 장치를 5분 정도 담그신 후에 장치를 꺼내서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 친구는 두 번째 치아 맹출 공간이 부족한데요. 꼈다 뺐다 하는 앞궁 확장 장치를 사용을 해서 두 번째 치아의 맹출 공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친구는 앞니 첫 번째 치아가 나올 때부터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시면 좌측 두 번째, 세 번째 치아의 씨앗, 즉 치배가 많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앞궁 확장 장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해 주었더니 앞니 첫 번째 치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요. 파노라마 상에서 많이 겹쳐져 있던 두 번째, 세 번째 치아의 치배가 제 위치로 위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친구는 앞니 첫 번째 치아와 두 번째 치아가 울퉁불퉁하게 나와서 요것 때문에 방문한 친구인데요. 송곳니 맹출 공간도 부족해서 앞궁 확장 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앞궁 확장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 앞니 첫 번째 치아와 두 번째 치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예방교정, 즉 앞궁 확장 장치를 사용을 하면 2차 교정을 안 해도 되는지 보호자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1차 교정의 목표는 치아를 예쁘고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치 맹출 공간을 확보해서 추후에 매복되는 치아의 가능성을 낮추고 영구치가 잘 맹출하게 함으로써 2차 교정 시의 난이도를 낮추고 비발치 치료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아는 앞궁 확장이 잘 되는 시기입니다. 앞궁 확장 장치를 적절히 사용을 하면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영구치 맹출 공간이 부족하다면 가까운 교정치과에 내원하셔서 앞궁 확장 장치가 필요한지 상담받아 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